안녕하십니까. 이파 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제조혁신 분야별 핵심 파악 관련한 MPS QPC 963 추진 프로그램 핵심 마지막으로서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MPS 분야별 활동 관련한 두 번째 6-2 자주보전입니다. 자주보전의 정의입니다. MPS 자주보전 활동은 효율적 생산활동을 위한 3.5S 활동, 그리고 마이머신 활동, 5대 불합리 개선, 그 다음에 설비관리 기준 작성, 설비 총점검, 공정 총점검, 공정 품질 보증 등의 체계적 스텝 활동을 통하여 고효율화, 안전 직장을 도모하고 공정 품질 보증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직 분위기조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자주보전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주보전 이미지입니다. 자주보전 이미지는 우선 이 건축물을 생각하도록 할 때 건축물 위에 있는 부분이 지붕 부분이고 기둥 부분이고 이 바탕이 되겠습니다. 바탕은 생산팀의 MPS 자주보전 스텝 활동, 단계별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탕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 품질 보증을 이룩하기 위해 가지고 크게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자주보전 활동인 스텝 활동과 낭비 개선인 성과 창출과 교육 훈련을 통한 능력 향상 또는 스텝 활동을 하기 위한 자주보전과 성과 창출을 위한 개별 개선과 즉 낭비 개선과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이라는 이 세 기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주보전은 공정에 강한 생산직 사원 육성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추진되고, 그 다음에 설비사고 제로, 품질사고 제로, 안전사고 제로를 지향해서 추진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 품질 보증을 이룩하자 하는 것이 자주보전의 추진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주보전 스텝 활동 체계입니다. 자주보전은 총 6개 스텝을 해서 진행하고 6개를 끝낸 다음에 파트 2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준비활동을 추진합니다. 준비활동은 제로 스텝이라고 합니다. 제로 스텝인데 이 내용은 3.5S 활동을 합니다. 3.5S는 정위치, 정품, 정량, 5S는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의미합니다. 내용은 준비활동과 그 다음 왜 MPS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3.5S 추진을 하고 낭비에 대한 직실적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이 각 스텝별로는 6개월씩 추진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1스텝을 진행하는데 일단 제로 스텝에 대해서 진단을 통해서 합격이 돼야 1스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추진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합격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사무국의 진단 신청을 의뢰하고 사무국 진단에서 합격되면 토업 진단을 의뢰하고 토업 진단에서 합격되면 이 제로 스텝 합격입니다. 제로 스텝 합격이면 다음 단계 1스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스텝은 마이머신 활동입니다. 내용은 기능 청소 점검, 설비의 각 부위는 전부 다 기능을 하는 부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하는 부품들이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청소 점검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 점검하면서 불합리 적출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눈으로 보는 관리를 추진합니다. 이 기초사항 대상으로 눈으로 보는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진단을 해서 합격되면 다음 스텝입니다. 2스텝은 5대 불합리 개선입니다. 5대 불합리 총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사전교육과 5대 불합리에 대한 총점검 실시 및 대책 실시를 하도록 합니다. 5대 불합리는 발생원, 곤란개수, 결함,
그 다음에 OS, 그 다음에 각종 그 제반 기타로서 해가지고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이거 정리하기 나름입니다. 그 다음에 3스텝은 설비 관리 기준 작성인데, 설비 관리, 즉 청소 점검, 급유, 기준 작성과 눈으로 보는 관리에 대해서 완성하도록 합니다. 특히 점검, 급유 측면에서 강조해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4스텝은 설비 총점검입니다. 이런 설비 불합리 총점검을 하는 활동인데, 사전 교육과 총점검 실시와 미세 불합리 대책이 되는 단계로 됩니다. 그 다음에 5스텝은 공정 총점검입니다. 공정 불합리 총점검을 하는데, 사전 교육과 총점검 실시와 미세 불합리 대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6스텝은 공정 품질 보증입니다. 자주 보존 체계 종합 검토 및 보완을 하고 품질 보존 모델 활동 실시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 컨셉은 자주관리 미흡 상태에서 기본 조건 준수가 되도록 하고 사용 조건 준수가 되도록 해서 자주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자주보존 모습인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해서 이 자주관리가 달성되도록 한다는 것이 자주보존 스텝 전개입니다. 그 다음 전문보존입니다. 전문보존의 정의를 보도록 하면, MP에서 전문보존 활동은 생산 설비가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전문보존 활동으로서 유지활동인 정기보존과 예지보존, 그리고 개선활동인 계량보존에 의한 가동성 향상과 보존비 원단위를 줄이도록 하는 보존팀의 전문보존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전문보존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이 가로축으로 가는 활동과 세로 쪽으로 오는 이 활동들이 있는데, 가로축으로 가는 이 활동은 전문보존 효율화 활동들입니다. 즉 보존 주기와 타임 베이스드 메인테넌스 체계, 정기보존 체계와 보존 표준화, 정보 체계, 정보 체계는 보존 정보 체계입니다. 윤활 관리와 정도 관리, 스페파트 관리, 예산 관리, RCM, 즉 신뢰성 중심 보존, 릴라이빌리티, 센터드 메인테넌스, 이런 활동들이 인푸트 저감을 시키는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세로로 내려오는 활동들은 바로 이 아웃풋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활동인데, 설비 어벨리빌리티, 즉 가동성 향상 활동입니다. 이는 MTBF는 향상시키고 연장시키고 MTTR은 단축되도록 합니다. Mean Time Between Failure, 고장 간 평균 시간, 즉 고장이 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동작될 수 있는 평균 시간을 MTBF라고 합니다.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MTTR은 평균 수리 복구 시간을 의미하는데, 빨리 복구가 끝나도록 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Mean Time to Repair, 이 MTBF가 향상되고 MTTR이 단축되면 설비 가동성이 향상됩니다. 이 가동성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주관리 지원활동. 이 공무에서 운전에 대한 자주관리를 지원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가장 핵심은 불합리 개선 지원, 이게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계량보존 활동과 예지보존 활동과 3년 3적 부전문보존 활동이 있습니다. 3년 3적은 현장 현물 현실을 3년이라고 합니다. 현장 현물 현실. 3적은 즉시 즉응 즉좌, 즉 좌는 그 자리에서 이 뜻입니다. 이 네 가지 활동을 통해서 활동이 되면 아웃풋 향상에 직결을 합니다. 즉 낭비 제로, 고장 제로, 불량 제로, 재해 제로에 직접적인 기여가 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이 네 가지 활동입니다. 따라서 인풋 저감과 아웃풋 향상, 이 활동이 어우러져서
전문보전 체계 확립 및 시행이 되도록 되는 것이 바로 전문보전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보전 스텝 활동 체계입니다. 이는 자주보전의 스텝 활동 체계와 기본 컨셉은 스텝 바이 스텝 진행이고, 진단이 합격되어야 다음 스텝 진행이라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역시 제로 스텝 준비 활동부터 진행합니다. 전문보전 기본 조건 정립이라는 제로 스텝을 먼저 합니다. 이런 스텝 활동 준비와 담당 구역 3S 활동, OS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3S입니다. 정리정돈 청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체계 정립을 하고, 활동 방향 설정을 하며 자주관리 지원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제로 스텝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원스텝은 기본 사용 조건과 형상의 차이 분석입니다. 즉 기본 조건과 사용 조건, 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조건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건하고 그 차이가 없도록 돼야 되는데,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담당 설비 이해와 고장 해석 대책과 불합리 적출 조치와 기본 조건 합리화와 예방보전 맵 정리와 자주관리 지원활동 등으로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본 사용 조건과 현상의 차이 개선입니다. 이에는 담당 설비 이해와 열화보건 약정 개선, 그 다음 설비 윤활 조건 개선, 설비 사용 조건 개선, 그 다음 설비 보전 조건 개선 등이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스텝은 기본 조건 기준 정비입니다. 담당 설비 이해와 예방보전 기준 개선과 점검 용이화 개선과 예방보전 분담화와 설비 보전 조건 개선과 MP 정보관리 등입니다. 여기서 MP라는 것은 보전 예방입니다. Maintenance Prevention. 그 다음에 4스텝은 수면 연장 약점 대책입니다. 이에는 담당 설비 이해와 기기의 수면 연장 약점 대책과 고장 기록 분석과 고장 원인 추구와 MP 정보 체계화 등이 주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 5스텝은 점검 정비 효율화입니다. 이에는 점검 용이화 개선과 점검 항목 집약과 연로화 파악 체계화, 정비시간 단축과 예방보전 합리화 등입니다. 6스텝은 설비 종합평가 단계로서 정기보전 체계, 예지보전 체계, 고장방지 분석, 계량보전 체계, 전문보전 지표평가, 파트2 활동 검토 등으로 스텝 활동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단계별 진행이 되도록 하는데, 이 스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는 고장 로스가 다발되는 상태에서 문제 정비 개선 활동이 되도록 하고, 또 설비 보전 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고장 제로가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계획 보전 스텝 활동들입니다. 전문 보전 스텝 체계입니다. 그리고 전문 보전 스텝 구성, 추진 기간, 내용 등은 업종별로, 즉 장치 산업이냐, 가공 산업이냐, 조립 산업이냐, 반도체 산업이냐 등, 그리고 수준별로, 그 회사의 수준이, 혁신 수준은 좀 다 상이합니다. 수준별로 추진 경과별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변경 설계가 가능합니다. 즉 이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지 꼭 이대로 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을 가해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 효율화 활동입니다. 업무 효율화 정의를 먼저 보면, MPS 업무 효율화 활동은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며 적은 노력 및 인력으로 일상 업무를 유지하고 많은 시간을
좀 더 창조적인 업무에 할애함으로써 경영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팀에서 실시하는 업무 효율 활동입니다. 업무 효율의 목적입니다. 이는 아웃풋 향상과 인풋 저감이 있는데, 아웃풋은 품질이나 서비스 향상입니다. 이는 또 업무 기능 향상 또는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영 의사결정 지원력을 향상시키고, 세부 내용으로는 경영자 의사결정을 용이화하도록 하고, 수익 창출, 전략, 전술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 이는 부문 고유 업무 생산성 향상과 제조 탐험은 생산성화를 지원하는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업 이미지 제고는 고객이나 거래처 신뢰감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다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인풋 저감 측면에서는 손실 낭비 배제 측면인데, 이는 업무 체질 강화하고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얘는 크게 두 가지, 업무 환경 정비, 이 내용은 청정 직장에 의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사원의 의식 계획과 풍토 조성을 한다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즉시성과 신뢰성 및 경제성 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런 또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업무 경비 절감, 업무 인적 로스 감소, 업무 간소화나 표준화나 신속화를 꾀할 수 있고, 업무 품질 향상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업무 효율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함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개통도식으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상 내지는 개선이 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업무 효율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업무 효율화 스텝 활동 체계입니다. 업무 효율화 활동도 역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하고 단계별 수준이 올라가도록 추진을 하는데, 준비 활동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는데, 준비 활동은 제로 스텝이라고 합니다. 준비 및 제로 스텝은 준비 및 청정 활동, 청정 활동을 OS 활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는 활동 추진 준비 활동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준비 활동이라는 건 뭐 활동판이라든지 조직 구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묶어서 준비 활동이라고 합니다. 활동 마인드 조성과 스텝 활동, 기본 교육, 그다음 현상 분석, 그다음 청정 OS 활동, 정리정돈, 일상 청소 등을 확실하게 하도록 합니다. 이 세 가지를 3S라고 합니다. 정리정돈 청소. 그 다음 OS 관계 눈으로 보는 관리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진단이 이루어지고 합격이 되면 다음 스텝 진행입니다. 원 스텝은 소관 설비 자주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이는 소관 설비 자주 관리 활동을 하는 것이 중심이고, 담당 설비의 불합리 개선, 적출 개선하도록 하며, 또 청소 급유 점검 기준 및 일상 점검 표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정리정돈 청소 유지관리 생활화를 하도록 합니다. 또 원스텝이 합격되면 투스텝을 진행합니다. 업무 환경 정비가 투스텝인데, 이는 업무의 자기 기록, 이는 업무 목록표, 또 업무 매뉴얼 활용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업무의 자기 기록이고, 파일링 체계 구축, 이는 문서 조사하고 분류하고 보관, 보존, 폐기, 이 절차에 따라서 확실하게 진행이 되어서 문서의 파일링이 정착되도록 하는 이런 것도 업무 환경 정비 활동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3스텝, 4스텝은 문제점 개선 대책 1차로 진행하는 것이 3스텝이고, 문제점 개선 대책 2차가 4스텝입니다. 추진 내용은 불필요 낭비 배제, 원가 절감 추진을 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자재 전략, 보유 설비 활용, 자원 에너지 전략, 업무 효율화
개선 관점에서 문제점 개선 대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또 각 스텝별로 합격이 되면 5스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 추진을 추진합니다. 이는 업무의 매뉴얼과 즉 업무 매뉴얼 작성과 또 NPS 관련 사내 표준화 실시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또 5스텝이 합격되면 6스텝을 진행하는데 업무의 자주 개선입니다. 업무 불합리 개선 활동 추진과 보다 높은 수준의 파트 2 활동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이 스텝 활동에 대한 기본 설계 개념은 우선 혁신 동참도가 업무 효율화를 진행하기 위한 조직이 사무지원부문이 해당되는데, 사무지원부문은 혁신활동에 대한 동참도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따라서 혁신 동참이 미흡한 상태에서 업무 조건에 대해서 개선활동이 되고, 또한 업무 조건에 대한 준수활동이 돼가지고 업무 효율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스텝을 잘 설계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것이 바로 업무 효율화 스텝 활동입니다. 그리고 각 스텝별로 추진 기간을 6개월씩 추진합니다. 업무 효율화 스텝 구성과 추진 기간과 내용, 이것은 기존의 혁신활동 내용과 TPM 업무 효율화 추진 경과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이 변경 설계가 가능합니다. 사무 효율화 추진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하드 지향이 아니고 소프트 지향이다 보니까 좀 두리뭉실한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활동에 대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손에 잡히는 이 활동이 되도록 잘 설계를 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NPS 교육훈련 운영 체계를 좀 정리하도록 해보면, 이 교육은 경영자 세미나와 관리감독자 교육, 그리고 NPS 리더 교육, 소집단 리더 교육, 팀원 교육을 이렇게 해서 나눠볼 수 있는데, 계층은 또 경영자와 관리자, 그 다음에 NPS 리더, 감독자, 소집단 리더, 팀원 이런 계층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되는데, 해당 교육을 표시를 해서 나타내면 외부 강사가 있어서 집체 교육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강사가 주축이 돼 가지고 집체 교육이 되는 또 부분이 또 이 부분이 되겠고, 내외부 강사가 다 참여돼 가지고 가능한 집체 교육은 또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외부 강사가 역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집체 교육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내용은 NPS 파트 1 과정 운영 체계 관점에서 기행자 세미나는 NPS 추진 전략 및 방침 수시 개최가 되도록, 그 다음 관리자 교육은 NPS 전략, 실천 전략 및 전개 핵심으로 해서 7시간 정도 진행하는 걸로, 감독자 교육은 NPS 해당 분야 전개 핵심 차수별로 16시간씩, 그 다음 NPS 리더 교육은 NPS 해당 분야 지도 실무 차수별로 21시간 정도, 소집단 리더 교육은 NPS 해당 분야 실천 실무로서 차수별로 21시간, 팀원 교육은 NPS 해당 분야 실천 업무 차수별 16시간, 그 다음에 NPS 분야별로 스텝별 교육 운영은 관리감독자 리더 교육은 외부 강사가, 팀원 교육은 NPS 자체 전달 교육으로, NPS 집체 교육 과정 편성은 NPS 교육 커리큘럼 운영인데, 모랄, 의식계획 측면에서 한 20%, NPS 관련해서 한 80% 이렇게 구성해서 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한 회사의 컨설팅 했던 사례입니다. 회사별로 약간 달리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NPS 추진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로서 NPS 컨설팅 활용 기대 유형 효과입니다. 이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컨설팅 했던 회사의 사례이기 때문에 컨설팅 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NPS 컨설팅 기대 효과로는 유형적 효과, 아래 도표에 나와 있는 유형적 효과 이외에 정성적 효과로서 특성별 전문화된 추진 체계 구축 하에 전사원 추진력 향상 마인드 제고 그리고 개선 능력 향상을 또 추가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적 효과는 아래 이 표에 해당된 내용들입니다. 생산성 관점에서 즉 프로덕티비티,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세이프티, 모랄로 돼서 P는 생산성인데 인당 생산성 향상은 인당 몇 개냐의 단위가 되게 되고 BM은 현 수준입니다. 벤치마크 이걸 현 수준이라고 합니다. 2007년도에 해당되는 지표를 벤치마크 현 수준으로 본 겁니다. 1년치를 할 수도 있고 뭐 6개월 기간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3개월 기간으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한데 뭐 확실한 어떤 기준 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수준을 정해야 됩니다. 동떨어진 얼토당토하는 그걸 현 수준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BM 벤치마크 현 수준인데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인당 생산성은 현재 수치를 파악을 한다 이 뜻입니다. 타겟은 2008년도에 그 2007년도를 BM을 했을 때 1년 경과 시점에서 BM 대비 20%, 그 다음에 2009년도는 또 2년차 말에 전년 대비하면 2008년도 대비입니다. 2008년도 대비해가지고 20%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비 정화 효율 향상은 단위는 퍼센트고 현 수준 벤치마크는 현재 효율로서 개선 여지가 20% 업입니다. 만약에 개선 여지 20%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연간 향상률 개선에 있어서 개선 여지가 20%다 하는 경우 이때는 만약에 현재 설비 정화 효율이 만약 70%라고 하면 100%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개선 여지는 지금 30%가 됩니다. 따라서 개선 여지의 20%니까 30% 곱하기 0.2 하면 6%, 즉 연간 6%포인트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라는 거 이거는 그 단순하게 비율을 빼서 나타나는 수치를 이해할 때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P를 이렇게 적습니다. 개선 여지 의미를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항목들은 이 제시되어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컨설팅을 해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숫자라고 여겨지는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결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좀 무리하다든지 하는 지표,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이 적절한 것이니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회사에서는 이걸 가이드라인을 해서 목표를 정해가지고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 관점에서는 설비 고장률이라는 것도 있고 품질은 불량 발생률 또는 불량률 또 수율, 소비자 VOC는 Voice of Complaint 잠재불만 건수를 VOC라고 합니다. 한편 이 VOC가 Voice of Customer 해가지고 고객 목소리라는 뜻에서의 VOC라는 용어도 씁니다. 여기서는 잠재불만입니다. Voice of Complaint. 그 다음 C는 원가입니다.
제공 감소와 제조원가 절감, 납기는 준비 교체 시간 단축으로 봤습니다. 이 납기 관련해 가지고 지표 정하기가 원리별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정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 교체 시간 단축을 본 겁니다. 원래 준비 교체 시간은 이 생산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전은 재해 감소입니다. 산재와 공상, 화재 감소. 그 다음에 이제 모랄은 이거 인풋 지표입니다. 그리고 지표 중에서도 보면 또 위에 있는 S까지가 이게 성과 지표고, 밑에 있는 모랄이 이게 활동 지표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랄은 싹입니다. 제한 관련해서는 제출 건수 향상, 채택률 향상, 그 다음 소집단은 테마일 건수, 교육훈련, 원포인트 레슨 작성 건수, 그 다음에 청정은 3.5에서 개선 건수 이런 것들이 이 수단 지표인 활동 지표, 인풋 지표가 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BM 대비한 타겟 참조해서 자사해서 잘 목표를 정해가지고 확실하게 성과 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NPS 기대 효과 관련해서 NPS 공장혁신 추진 기업의 영향효과 사례입니다. 지금 이 공장혁신 활동 각 레벨의 효과 추이를 해가지고 레벨 1에는 강제열화가 없는 직장, 레벨 2는 고장이 없는 직장, 레벨 3는 불량품이 안 나오는 직장, 레벨 4는 수익성이 높은 직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후지고시사 사례입니다. 폐품 금액 감소, 그 다음에 또 고장 감소, 한편 설비종합 효율 증대, 부가가치 생산성 증대, 그 다음에 불량 개소 적출 건수 증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지금 파악하도록 했는데, 불량 개소 적출 건수 이거는 모랄 지표입니다. 나머지는 유형 효과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PS를 추진하면 기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런 효과를 충분하게 어느 회사든 다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PS 추진 성공 요소를 보도록 합니다. 성공 요소인데 이 네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토업에 일관된 혁신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문 추진위원회 주관을 하도록 합니다. 월 1회 실시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토업 현장 혁신 진단 실시, 역시 스텝별 1회 실시가 중요합니다. 컨설턴트로부터 주기적인 NPS 추진 현황 청취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NPS 추진 체계 구축이 또 필요합니다. NPS 추진 전문 인력 양성, 소집단 활동 시간 확보, 인당, 주당 1시간은 필히 확보하도록 합니다. 인센티브제 및 평가 시스템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개선 예산 및 경비성 예산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NPS 추진 조직의 내실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교육훈련 강화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추진 환경 및 분위기 조성 측면입니다. 이 간부의 실천적 행동이 중요합니다. 직제 참여 활동, 그리고 직제 현장 OJT 참여 중요합니다. 그 다음 활동 시간의 준수 및 지원, 그리고 이벤트, 경진대회, 또 교육, 홍보 등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철저한 실행 및 진단 관점, 첫째, 스텝 합격, 미달 시 재도전, 그리고 관리자의 적극 지원, 두 번째, 생산 여력 발생 시 활동, 시간 확보, 그리고 활동 시행, 그 다음에 현장 관리 감독자 평가 기준에 현장 혁신 활동 달성도를 반영하도록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NPS 성공 요소들로 볼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한 MP, 미파, 제조혁신 실무, 온라인 교육, 교재정보관리입니다. 교재명은 MP에서 QPC 963 추진 프로그램 핵심이라는 교재고, 편제자는 주 ATPM 컨설팅 대표인 권호훈 공학박사, 기술사, 지도사가 편제했고, 발행처는 주 ATPM 컨설팅으로서 국가에 등록된 출판사명입니다. 발행일은 2018년 10월 1일. 국제표준 도서번호는 이와 같이 되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도서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으며 대외 재배포는 언급 금지됩니다. 한편 이 교재를 온라인 수강회원에 한해서 사전에 메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내용을 수정을 가해가 쓰는 것은 전혀 무방합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